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출이 얼만큼 나올 것이며 또 내 소득 대비 이게 잘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사전 검토가 어바웃이라도 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그게 안 되고 그냥 나는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 정도 나오겠지. 이거는 과거 시점이에요. 과거. 지금은 완전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오늘은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출 규제 심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궁금한 거 너무너무 많으시죠? 요즘 경매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출 얼마나 나올까요? 이런 질문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규제가 바뀔 때마다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온도는 너무 많이 다르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신데 그래서 오늘은 실전 경험만 15년 수천 건의 상담을 진행해 오신 전문 대출 상담사를 모셨습니다. 너무 핸섬하시네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출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오늘 다 정리를 해서 궁금해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안내해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우리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저는 대출을 15년째 일을 보고 있고 닉네임 지니로 활동하고 있는 지니? 네, 지니입니다. 지니. 대출계의 지니가 되겠다. 아, 그 요술램프 지니? 맞습니다. 아. 네, 언제든지 잘 안 되고 어려운 것들을 전문으로 풀어드리고 있고 평범한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모든 대출 업무를 1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대출 받을 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LTV, DTI, DSR 이런 거 너무 사실 들어만 봐도 조금 어려운 영어거든요. 이게 개인하고 사업자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쉽게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LTV, DTI, DSR 이건 되게 전문 용어인데요. 예. 영어의 약자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건 집 살 때 LTV 자체가 첫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관문. 네. LTV가 얼만큼 나오느냐 그냥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하면 집값이 예를 들어서 5억인데 이 5억짜리를 얼만큼 대출해 줄 거냐 이게 LTV예요. 그래서 론 투 밸류인데 요거를 얼마만큼 담보 가치를 인정해서 대출을 해줄 것인가 이게 관건인 거고요. 네. DTI라는 용어는 되게 생소하고 낯선 건데 내 총 소득의 부채 비율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 가지고 또 우회로가 있다 보니까 그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최근에 DSR이라는 걸 또 도입을 했는데 DTI가 내 소득의 주택담보 부채 비율을 나타내는 용어라면 DSR은 내 소득의 총 부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DTI는 담보대출만 기준한다고 보면 DSR은 신용대출, 전세대출, 자동차 할부, 담보대출 모든 나에게 있는 모든 대출 하다못해 카드 사용하는 카드론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에요. 전체 너에게 빚이 얼마나 있니? 그렇죠. 그래서 네 소득이 얼만데 너 지금 부채가 이만큼이니까 너 집 살 때 이 부채 다 총 합치니까 네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 과거에는 사실 그리고 대출이 조금 쉬웠거든요. 이번에 또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출이 어려워진 부분도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규제도 너무 많고 또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네. 과거의 대출 환경하고 현재 환경은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을까요? 과거에는 신용대출은 또 별개, 또 담보대출은 또 별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DSR이라는 걸 도입하면서 신용대출과 뭐 전세대출도 원래는 DSR의 제외 대상이었는데 지금 최근의 규제 체계는 전세대출까지도 DSR 총 부채 상환 비율에 포함시키면서 소득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이 예전에는 5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LTV가 70%예요. 그러면 3억 5천까지 대출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3억 5천까지는 DTI 범위 안에서만 들어오면 충분히 대출이 됐었는데 그 신용대출도 제외해주고 전세대출도 제외해주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소득은 고정인데 전세대출도 있고 신용대출도 있으면 그것까지 다 포함시키니까 3억 5천이 아니라 뭐 2억 5천, 뭐 2억 뚝뚝 떨어지는 거죠. 대출 금액을 굉장히 제한시켜 놨기 때문에 소득이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아까 개인과 사업자의 차이가 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직장 다니시는 분들하고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매출 비중이 높아서 매출이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10억이라 하더라도 수입 금액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소득 금액과 수입 금액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은행에서 DSR을 따질 때 기준하는 건 수입 금액은 아니에요. 소득 금액이에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각종 경비를 다 털어내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적으면 DSR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출 받기가 굉장히 그래서 어렵다.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네. 하는 거구나.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 소득의 총 소득을 가지고 하는데 다만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신용대출 같은 것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신용대출이 과거에는 DSR을 산정하는데 제외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담보대출을 일으킬 때도 신용대출을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심지어 나는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지만 부채를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부채로 잡혀요. 그렇죠. 그래서 DSR에 굉장히 악영향이다. DSR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과거에는 없던 규제였는데 최근에 그런 규제가 생기면서 주택을 취득하는데 일반인들이 허들이 상당히 높아진 게 사실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경매도 마찬가지죠. 경매는 다르고 일반 매매는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네. 이래서 대출이 더 어렵다고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신혼부부 그리고 무주택자, 그다음에 1주택자, 다주택자, 또 매매사업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황별로 또 대출이 가능한 조건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정부 상품이 있어요. 근데 그 정부 상품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부부 담보대출, 디딤돌 대출, 뭐 신생아 특례대출 이런 거는 정부에서 은행에 위탁해서 판매하는 정부 상품이기 예. 때문에 얼마든지 온라인상에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확인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생애 최초자와 또 무주택자의 차이가 올해 10월 15일 기준 이후로 바뀌었어요. 생애 최초자는 원래 80%까지도 됐었는데 네네. 그게 과도하다고 해서 지금 LTV를 70%로 낮췄는데 정부 상품을 이용을 하면 80%까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품을 경매 시장에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경락자금은 거기에 전입자가 있으면 기존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전입자가 있으면 그 상품을 취급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전입자를 빼고 오래요. 그러면 경매 낙찰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전입자를 당장 빼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 상품을 당장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신혼부부 대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택금융공사의 특별한 정부 상품이기 때문에 그걸 신청하는데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은행에 가서 우리가 대출 신청하듯이 그렇게 뚝딱하면서 나오는 대출이 아니고 심사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대략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러면? 신생아 특례 대출은 거의 6개월 걸려요. 6개월. 그거 기다리다 숨 넘어가죠, 진짜. 네, 숨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굉장히 여유롭게 갖고 충분한 기간을 가져서 그렇네. 계획적으로 네. 움직이셔야 돼요. 그럼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이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개인 대출 같은 경우도 LTV가 다르고 규제 지역 내에서도 또 LTV가 다르고 한데 그렇다면 이제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는 주택을 취득할 때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할 수 있냐? 못합니다. 결론은. 왜냐하면 수도권에 해당되는 서울, 경기, 인천 여긴 다 수도권이라고 통칭하잖아요. 여기는 정부에서 매매사업자 대출 금지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매매사업자는 지금 2025년 10월 이후에는 아예 지금 안 된다. 그럼 매매사업자는 이제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네. 지방은 돼요. 수도권은 규제를 했고 지방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매사업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은 전혀 안 되고. 네, 수도권 아예 안 되고. 그러면 수도권에서 매매 사업자로 대출되는 건 뭐예요? 오피스텔. 근데 많은 분들이 약간 혼동하시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 이것도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걔도 주택이에요. 주택으로 분류되는 모든 대출은 매매 사업자 안 원천 된다. 금지. 지방 거 해야 되겠네요. 지방에도 명동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에도 뭐 부산이든 어디든 또 거기에 또 메인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요즘 경매 시장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는 말이 되게 많잖아요. 낙찰 시점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그 시점에서 실제로 어떤 대출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이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경매를 받으시는 분들이 무주택자냐 또는 1주택자냐 규제 지역을 낙찰받을 거냐 비규제 지역을 낙찰받을 거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너무 다르죠. 많이 달라져요. 자, 일단 우리가 기준점을 수도권, 서울 기준 그리고 규제 지역 파란색 칠해져 있는 데 있죠? 예. 여기서는 40%. 그 외의 외에는? 지역은 무주택자인 경우는 60% 가능한데 그 60%가 서민 실수요에 해당돼야 돼요. 서민 실수요가 뭐냐면 주택 가격이 8억 이하여야 되고 부부 합산 소득이 9천 이하여야 서민 실수요에 해당이 돼요. 그게 초과된다. 그러면 LTV는 갑자기 40%로 뚝 떨어집니다. 서울은 웬만하면 뭐 거의 8억은 거의 훌쩍 거의 뛰어넘으니까 넘죠. 네. 쉽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남이라든지 과천 경매가 잘 안 나오기도 하는데 분당이나 이런 데로 가서 받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서민 실수에 해당되긴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 대출 가능 금액은 40%. 근데 그것도 금액대별로 또 차등이 있어요. 대출이 생애 최초일지라도 금액대별로 6억, 4억, 2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팍팍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내 돈이 많이 없는 이상 경매 받아서 대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과거와는 완전 다른 시장이 너무 되어버렸어요. 힘들다.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들은 규제 지역 내에서 생애 최초가 아닌 이상 현재 무주택자는 60%, 규제 지역 내에서 생애 최초자는 LTV가 70%. 그 또한 소득에 비례하여서 DSR도 봐야 되고 DTI도 봐야 되고 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주택자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처분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면 LTV는 뭐 60%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데 6개월 이내에 처분 조건이에요. 6개월 이내에 처분을 못하면 대출이 3년간 제한이 되고 또 대출이 회수되고 엄청난 페널티가 계속 주어집니다. 그래서 집을 팔 예정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활성화돼서 엄청 잘 돌아가면 내 거 팔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쉬울 수 팔려고 있는데 했는데 막 안 팔려. 네, 안 팔리면 이제 정말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이 규제 지역 내에서 현재 1주택자가 처분 조건으로 하지 않고 투자 목적 내지는 팔지 않겠다라고 하고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가 돼요. 예. 그래서 대출도 안 나오는데 취득세도 중과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사업자 이 규제 지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여기서 모두 다 주택을 담보로 한 매매 사업자는 안 된다. 경매 낙찰 시에는 그래서 반드시 소득과 지역과 자금 계획이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출이 얼만큼 나올 것이며 또 내 소득 대비 이게 잘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사전 검토가 어바웃이라도 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그게 안 되고 그냥 나는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 정도 나오겠지. 이거는 과거 시점이에요. 지금은 완전 달라졌어요. 근데 그거를 미리 알 수 있냐? 몰라요. 왜냐하면 이 DSR과 DTI가 신 DTI로 또 바뀌면서 엄청 까다로워졌거든요. 그거는 은행원도 몰라요. 은행원한테 DSR 나 소득이 얼만큼 있고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데 계산해 줄 수 있어? 못해요. 간혹 경매 들어가기 전에 내가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전에는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고 또 그걸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존재치 않는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없어요. 최근에 규제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네. 현금 보유 많이 하신 분들이 경매 시장에서 맞아요. 지금 물론 기준점에서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그것도 된다라고 보장하는 건 사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유동적이긴 하지만 정부의 스탠스를 크게 벗어나면서 할 수 있는 대출은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주택이 좀 많이 있으신 다주택자나 매매 사업자는 네. 지금 혹시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대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대출을 아예 못 받는다. 이거는 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들은 그래서 지금 지방으로 많이 가세요. 지방의 물건은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다가구 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지방은 어쨌든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또 매매 사업자로 대출도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좀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러면 수도권은 다주택자는 전혀 안 돼요? 원칙은 전혀 안 되는 게 맞아요. 네. 대출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여기 화면상에 담을 수는 없지만 예. 또 방법이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있으시군요. 네, 그건 아니다. 네. 근데 다 오픈할 수 없다. 오픈할 수 없다. 네. 상담 요청을 하셔라.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하나는 청년, 또 신혼부부, 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40대 분들 직장만 하시려는 분들도 많거든요. 대출 받으실 때 혹시 이런 실수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은퇴자들 직장 그만두시고 나서 나는 경매 좀 해보려고 해. 그리고 또 수익용 뭐 좀 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 많으신데 그렇죠. 문제는 그 DSR이에요. 소득. 지금 소득이 내가 없는데 아. 대출을 무슨 수로 받냐고. 대출 강의할 때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회사가 싫어도 꼭 붙어 있으세요. 소득. 회사를 떠나는 순간 당신은 은행에서 합급이 됩니다. 근데 직장을 다니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직장이 없으면 무시당해요. 저 같은 경우도 프리랜서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저는 2천 받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신용대출은 네. 참고로 은행 지점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행하고 친하지 않은 이상 신용대출을 쉽게 받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 됐어요. 예전에는 당신 소득 있으면 그냥 해줄게요 라고 하는 시점이 많았다면 지금은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지면서 부실률도 많아지면서 은행들이 엄청 커트라인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은퇴자들이 최소한 연금소득이라도 있어야 되고 최소한 신용카드라도 많이 써야 된다. 나는 은퇴했어도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한다. 그러면 또 가능할 수 있어요. 이게 케이스가 원체 다양해서 오늘의 영상에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근데 나도 소득도 없고 배우자도 소득이 없어. 그러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아예 영원히 진입을 못하냐?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다 또 말하기는 여기서 안 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쉽진 않다. 쉽지 않다. 네. 그러나 방법은 있다. 맞습니다. 네네. 일단 청년분들은 네. 대출이 잘 안 나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많이 쓰든지 소득을 만들어내든지 나는 직장이 없는데 그건 지금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득 신고를 무조건 주택을 취득하시려면 하셔야 된다. 네네. 두 번째 신혼부부 또 신생아 이런 분들은 그 대출 상품 자체가 원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심의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고 까다롭기 때문에 무턱대고 집을 사거나 지르시면 안 되고 사전에 계획적으로 알아보시고 심사 의뢰하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갈 시점에 그걸 진행을 하셔야지 충분한 무턱대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맞아요. 미리 준비를 해라. 단기간에 하면 크게 스텝이 꼬일 수 있다. 그쵸. 그리고 또 은퇴자분들은 결과적으로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안 나오는 게 맞기 때문에 자금 스케줄을 정확하게 짜고 움직이지 않으면 질러놓고 그 돈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금 스케줄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든 매수를 하든 반드시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이렇게 15년 경력의 대출을 해주신 상담사분을 모시고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많은 대출 제도 실제 적용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복잡해진 대출 규제 환경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또 상황별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이런 거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메일옥션은 앞으로도 경매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꾸준히 모셔서 인사이트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수록 정확한 정보 그리고 현장 전문가의 자문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